그렇게 해서 1년 반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모은 돈이 6천이었거든요, 처음에. 그 돈이 한 8년 굴렸거든요. 근데 그게 10억이 됐어요. 이게 이제 시작은 어차피 이제 그런 트럭이나 거기에서 파는 것 자체는 계획적인 소비가 아니라 충동 소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궁중심리가 훨씬 더 잘 통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드시든 안 드시든 사든 말든 일단은 여기 머물게 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 또 몇 명은 또 살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장사라는 게 다 똑같을 거예요. 내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안 들어오면 계속 안 들어와요. 그 한 명을 어떻게든지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중국집을 이제 하시는 분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신 거예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맛이 더 평범한 짜장면집이 더 잘 된 거예요, 주변에. 사장님한테 그런 거죠. 사장님 물 갖다 줄 때도 그냥 성의 없이 생수 이렇게 딱 주지 말고 보리차를 끓여서 줘라. 그리고 손님이 오면 좀 재밌게 좀 해봐라, 손님한테. 그래서 손님 맞이하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식당에 딱 들어가죠. 몇 분이세요? 2분이세요? 저희 로얄석 빼드렸어요. 오실 줄 알고 제가 로얄석 빼서 창가 자리 아무나 보다. 원래는 여기가 더 비싸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똑같이 해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딱 앉혔어요. 그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메뉴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TV 같은 건 절대 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연속 드라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드라마 보다가 시선은 여기 있고 몸은 여기가 있는 거죠. 다 끄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텔레비 자체를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오직 손님한테만 신경 쓰라고. 손님이 마지막 단무지를 딱 먹으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단무지 더 드릴까요? 먼저 물어보라고. 근데 그 집이 이제 장사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 한 명, 손님 한 테이블 오면 온 신경을 다 써가지고 다 하라고. 그리고 음식 내갈 때도 주방장님이 직접 가져가라. 깨끗한 옷 입고. 오늘 해물은 어떤 해물을 썼고, 오늘은 노량진 시장에서 최고 좋은 해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 해물을 많이 썼고, 그렇다고. 아니, 뭐, 해물이야. 똑같이 중국집. 근데 셰프처럼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손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죠, 대접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때 그 집이 장사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그 원리를 잘 이용해야지.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월 이자를 700 정도 내고 계셨고 또 사채도 쓰셔서 한 1, 2억 정도 쓰신 거죠. 그럼 그걸 한 얼마 만에 갚으신 거예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다 갚는데. 1년 반? 예. 야, 그러면은 이자까지 해서 1년 반이면 그렇죠. 저희가 그때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장사를 했거든요. 잠이 안 오는 게 정말 가난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집에 사니까 제가 가난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 가족한테 이 집에서 얘네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게 놔둔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큰딸이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학습지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래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3만 원이 없어서 학습지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아빠로 평생 산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뭐에 빠져있고 막 걱정되고 하면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 또 재미를 붙인 게 돈 버는 재미가 생긴 거예요. 돈이 모이는 재미. 그 갚는 재미라고 그러죠. 단기간의 목표가 사채빚 갚는 거였거든요,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가면 장사가 되니까 또 그 장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시간에 새벽에 한 2시에는 어디 가서 장사를 할까? 어디 가면 장사하면. 새벽 2시에도 과일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2시 되면 이제 장사 뭐 어디 되는 데가 있겠었는데 되는 데가 있죠. 저도 그걸 뭐 한 번에 찾은 건 아니죠. 여러 군데를 다 가봤어요. 때로는 노량진 수산시장도 갔다가 거기는 뭐 과일이 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찾아낸 데가 이제 그 동대문에 옷가게 물집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야시장 하는데. 예. 네네. 거길 간 거예요. 갔더니 새벽에 지방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 옷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그분들이 3시나 4시 되면 빠져나가요. 3시쯤 되면. 그럼 거기 가서 차에 올라가서 참외를 파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파니까 안 나가요. 이분들이 저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사게 만들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갑을 열게 만들까 했더니 그냥은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출하거든요. 단 것도 먹고 싶고. 그 주머니 칼이 한 800원밖에 안 해요. 500원. 인터넷으로 사면요. 조그만 주머니 칼. 그래서 그거를 한 움큼을 산 거예요. 버스마다 2개씩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깎아 드시라고. 그래서 버스에서도 팔고
그리고 옷가게 그 뭐 두타나 이런데 위층부터 그 캐리어라고 그러잖아요. 여행용 해외여행 갈 때 갖고 다니는 거. 네네. 거기다 참외를 다 담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안요원한테 잡히니까. 아. 그래서 위에서부터 팔고 내려오는 거죠. 돌아다니는 방문 판매를 한 거예요. 아. 때로는 뭐 잡혀가지고 쫓겨날 때도 많았죠. 어쩔 때는 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나만 보면 보안요원이 쫓아오고 막 그랬죠. 여기서 장사한다고. 그래도 계속 파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에도 장사를 하고. 뭐 자다가 눈 뜨면 아우 장사로 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물건 팔려고 오늘은 이 시간에 어디 가면 장사가 될까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죠. 장사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도 장사하러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 미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무언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그 일에 미치라고. 즐겨서도 그거는 취미생활 하는 거지. 즐기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데 그건 취미로 할 때는 하는 얘기고 내가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여기서 최고가 되고 여기서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려면 최고가 되려면 미치라고 그러거든요. 당구도 미치면 그러잖아요. 천장이 다 당구 대로 보이잖아요. 사람들만 머리 알로 당구 보이고. 공으로 보이고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그것처럼 미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자다가도 눈 뜨면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장사하지? 그리고 새벽 막 5시에 나가요. 그러면 집사람 뭐래요? 이 시간에 또 어디 가려고 장사할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 일단 가봐야겠어 내가. 그게 또 가가지고 한 번에는 안 나오죠. 계속 하다 보면 방법이 생겨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가게 할까 하는 방법이. 그것만 고민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1년 반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이야. 근데 궁금한 게 그 약간 트럭 장사를 만약에 뭐 한다라고 네. 한다면은 뭐 자본은 한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트럭 장사는. 근데 뭐 중고 트럭이라도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있으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뭐 사업자야 요즘에는 그냥 집으로 해서 농수산물은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집으로 해서 사업자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만큼 쉽게 포기를 해요. 리스크가 적다는 생각으로. 근데 만약에 자기가 1억 투자하고 2억 투자하면 절대 포기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쉽게 도전을 하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가 2012년도에 장사를 시작해서 10년 딱 됐거든요. 트럭장 처음 시작할 때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열이면 열 똑같은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게들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판국인데 트럭 장사가 될 것 같아? 다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낼 수 있으면 이건 대박이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해내면 이거는 블루오션이다. 남들이 이거 괜찮은데 이 일은? 이거 될 법할 것 같아. 그런 거는 누군가 하고 있거나 했거나 포기했거나 이미 레드오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맞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잘해낸다면 대박을 칠 수 있겠다. 나는. 이건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장사 어떻게 이제 진행하셨고 어떻게 또 성공하셨는지 그 얘기 좀 들어봤는데 약간 여기에서 좀 돈 모으기 관련해서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즘에 이 질문 왜 드리냐면은 전반적으로 좀 뭐 이렇게 욜로족이라고 해서 쓰고 즐기는 사람도 많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짠테크라고 해서 최대한 뭐 돈을 모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약간 이제 1억이라는 게 좀 상징적인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분들 같은 경우에도 1억을 먼저 모아야 된다, CD를 모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돈 모으기를 열심히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실제로 뭐 1억을 모은다면 어떤 식으로 좀 모으는 게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돈 얘기를 하기 전에 사업하시는 저는 돈의 규모를 딱 나눠요. 사업적인 돈과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과 그 가정에서 쓰고 남은 돈, 잉여 자금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회사가 예비비라고 그래서 회사가 무슨 뭐 공사를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또 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회사에서 쓰는 돈과 집에서 쓰는 돈은 절대 섞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집에 있는 돈을 갖고 오진 않아요. 집이 어려워졌다고 회사 돈을 갖다 놓지도 않아요. 완전 분리를 시켜. 완전히 분리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일에서 버는 돈은 불경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렇죠. 집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잉여 자금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시드머니.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시드머니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은 돈이 6천이었거든요, 처음에. 그걸 가지고 굴렸어요, 그냥. 이 돈은, 이제 집에다가도 얘기할 때, 이 돈은 없는 셈 치고 우리 생각하자,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없는 셈 치자, 이거를. 이걸 가지고 뭐 했다가, 안 될 것 같아, 이거 빼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뭔가 확실한 데 투자를 하자, 그냥.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굴려서, 그 돈이 한 8년 굴렸거든요. 근데 그게 10억이 됐어요. 와. 6천 가지고만 굴렸는데, 그냥. 그걸 사업을 하신 거죠, 그러면? 아니요, 그거 가지고 저는 부동산을 했어요. 부동산? 예, 부동산을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 돈에서 또 다시 빼서 그 돈을 뭐 주식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 집의 주식의 룰은 딱 한 가지예요. 절대 사고 파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결정돼요. 그리고 우리 막내딸한테도 주식에 걔도 모든 그 용돈을 받으면 주식을 사줘요. 같이 주식을 사는 걸 보여줘요.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네가 왜 이 회사를 내가 아빠는 선택을 했고 엄마 아빠는 선택을 했고 아빠는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이 회사가 뭐 어떤 게 좋고 그래서 아빠는 여기다가 네 돈을 넣었으면 안 돼. 네 생각은 어때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걔도 그 회사 그 돈을 넣고 빼진 않아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주식만 사줘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돈을 다 분리를 시켜놔 버렸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주식에 장기 투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뭐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잘 이렇게 투자가 되신 건가요? 그러면? 잘 된. 저희는 좀 작은 회사는 안 하고 안전빵으로 간 거죠. 저희는 대기업들. 대기업으로 간 거죠. 예, 주식을 가도 저희 딸한테도 그랬고. 근데 사실 대기업이라고 해도 예. 제가 사실 뭐 주식 쪽에 좀 전문가라서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사실 뭐 10년 주가 본다 하더라도 뭐 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007, 그렇죠. 8년도 그때 가격이 더 높긴 하거든요. 예.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안 파는 건 아니에요. 보다가 이 회사가 좀 아니다 싶으면 한 번씩은 갈아타죠. 한 1년 단위로 한 번씩 봐요.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 정보도 보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주기로 이제 바꿔 탈 때도 있고 그냥 계속 갈지 어떨지를 판단을 하기도 해요. 저희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는 네이버랑 카카오에다가 많이 했다가 그거를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좀 빼자 그래가지고 좀 하락하기 전에 이제 뺐어요, 저희는. 뭐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근데 봤을 때 좀 이 주가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카카오에 좀 그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러기도 네네. 했을 때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임원들이. 그때 이거는 회사가 아니다. 이런 회사는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낮을 때 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을 때 샀기 때문에 팔자. 팔고 뭐 딴 데로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좀 단타로는 안 나가요. 우리가 한번 테마주라고 그러죠. 맞아요. 네. 테마주 한번 건드렸다가 잊지도 않아요. 그 테마주가 대북이었어요. 대북 테마주? 대북 테마주를 딱 건드렸는데 한 2017년도 그때 하셨나요? 예. 그때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때 막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10배 오르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나 천재인가 막 그랬는데 한번 두고 보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그래가지고 한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손해봤을 때 손절하자 이제 우리 이제 손절해야 된다 이거. 어차피 없는 돈 치고 한 거니까 깨끗하게 있자 여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뺀 거죠. 그리고 절대 우리는 테마주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런 경험도 이제 비싼 수업료 치른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럼요. 뭐든지 내가 이 손실을 안 보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손실을 통해 내가 뭘 얻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장사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전문가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걸 빨리 캐치해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손실을 봤다고 거기에 막 파묻혀가지고 그게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머리에 뭐 몰두해가지고 내가 왜 이때 이걸 했는지 내가 뭐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돼서 밑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동산은 네. 이제 저희가 좀 부부가 과감한 게 있어요. 근데 부동산 분들하고 좀 친분을 스트럭 장사할 때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부동산 분들도 이제 제가 하도
부지런히 장사를 하니까 이쁘게 봐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전 돈 있으면 집 한 채 사고 싶어요. 집 한 채 사고 싶어요. 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야, 금매가 하나 나왔는데 12년 전에 사신 가격 그대로 집을 내놨어. 네. 빌라인데. 네. 근데 이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확실치는 않아. 근데 재개발은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금매로 나왔는데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당장 한다고 나는. 집사람하고 딱 30분 있다 전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집사람하고 저녁 때였는데 저녁 먹다가 의논을 하니까 집사람이 당장 하자는 거예요. 집사람도 과감해요. 그런 거 할 때는 뭐 망설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지금 바로 돈 쏘겠다고. 6천만 원 딱 있는 거 다 쏘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대출 받아서 이제 해가지고 그게 근데 몇 년 안 있어가지고 바로 재개발이 진짜 돼버린 거예요. 되고 또 이사 갔는데 또 재개발되고. 그게 운이 좋아. 이제 부동산들하고 친분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조금 과감하게 했어요, 저희는. 그렇다고 뭐 뭐 무리하게 한 게 아니라 뭐 망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할 때 이거에서 내가 손실을 얼마 볼 수 있는데 뭐 앞으로 이런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과감하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억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사실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뭐 이렇게 뭐 하고 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무리하게는 안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 사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지금은 물론 막 부동산 값이 이렇게 하지만 제일 지금 부동산 하기 좋을 때가 지금이 아닐까. 내년이 더 좋고. 그쵸, 내년. 예, 그때 이제 더 많은 금매들이 나오지 않을까. IMF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닐까, 그때가. 그때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은 IMF 때 많이 벌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많이 벌었죠. 그때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때가 내년이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저희도. 부부가. 그쵸, 뭐 사실 또 이렇게 많이 하락하거나 이제 막 그런 금매가 나올 때가 사실 저점인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불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